달서구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구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모범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4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이주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달빛을 찾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4회 달성 기술 3배 전국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달성 국민체육관과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양교는 지난 25일 현풍양교 대성전에서 지역 유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사년 추기행사를 엄숙히 봉행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과 광자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도심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선주 박종규 의원과 달성군의회 전홍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월배신 시장을 시작으로 관내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명절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먼저 실천해 상인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을 꾸준히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모범적인 누수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2025년 달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솔선수범한 관내 4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대지메카트로닉스와 미래첨단소재, BMI, 일성산업 등 총 4곳으로 이들 기업에는 인증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시설 및 안전장비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달성군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202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기업을 매년 선정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경제가 침체돼 어려운 이때에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온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안전하게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달 24일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이주민 행복한 명절 보내기 달빛을 찾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빛은 달서구의 이주민을 상징하며 모두의 삶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행사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계명대학교 국제처 한국어교육과 행소박물관 대구광역시 거점 한국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민과 유학생들은 행소박물관 특별전, 동물과 인간 전시를 둘러보며
다양한 전통 민화와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속 호랑이와 까치가 민화로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행소박물관은 창립 126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번 특별전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어 야외마당에서는 전통간 만들기와 보름달 키링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유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나하나 구슬을 빼며 정성을 들였고 완성한 갓을 서로 씌워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 위해 체험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특히 박물관에 들어가는 게 구경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체험도 있어 모자 만들고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저한테 처음 그 경험이거든요. 특히 추석이라는 게 정말 기대된 명절이라서 여기 그냥 오기로 했어요. 특히 박물관 갔을 때 여러 가지 그 역사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사도 약간 약간 참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특히 저희도 약간 갓 이런 거 항상 드라마에서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행사 마지막에는 빛의 수호자 양철인간 공연과 캐대원 챌린지가 이어지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어 교육 그리고 식습관 개선 등 다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주민 그리고 이주 배경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처럼 옆에 든든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4회 달성 비슬삼배 전국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달성 국민체육관 및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성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전국대회로 해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별 및 급수별로 세분화돼 다양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개회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 등 지역 인사 및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 선언,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으며 선수 대표 선서를 통해 참가 선수들은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다짐하며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우정을 나누고 건강한 체육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매너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달성군이 생활체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국제교육도시 연합 아이펙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지역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틀간 계명대 의양관과 달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아이펙 사무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브라질 등 해외 회원 도시 그리고 국내 교육 전문가와 대표단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마리나 카날스 아이펙 사무총장이 2017년 이후 처음 방한해 회의의 의상을 높였습니다.
SDGs 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평생학습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인 줄리안 킨타르티의 오프닝 강연과 정우탁 경희대 교수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온탁 토론과 국내외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학습 모델이 공유됐습니다. 마지막 날 참가 도시들은 교육을 지속가능성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회원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디지털 혁신 학습과 녹색 전환 교육, 국제 지식 네트워크 강화 등 미래 과제를 세계 도시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현풍양교가 지난 25일 현풍양교 대성전에서 지역 유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사년 추기향사를 엄숙히 봉행했습니다. 이번 석전대제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곽병록 장의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최재훈 달성군수가 초원관, 강수균 담수의 달성지회장이 아원관을, 김원호 유림이 종원관, 이시찬 장애가 대축을 맡았습니다. 제례는 유교 전통 의식인 전패례, 헌예, 분원예, 음복예, 망유례의 순서로 거행됐으며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 27위에 학덕을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풍양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석전대제 봉행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성현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과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월배신 시장에서 결혼친화 서포터재단과 함께 결혼장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미혼 남녀 만남 행사, 결혼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주민과 시장 상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9년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등 실질적 지원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는 셀프웨딩 아카데미가 개강하며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 해커톤 경진대회를 열고 유망 창업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18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는 프로젝트형 경진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수상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은 금곡양조, 최우수상은 플라스트, 우수상은 윈더즈, 장려상은 퀵실버와 하트웨어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달서구는 수상팀에 정부 지원 사업 연계와 센터 입주 기업 선정 가산점을 제공해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내 취약 어르신을 위한 추석 명절 행사인 온정나눔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루미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소고기 무국과 함께 지역 병의원 교회 등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된 송편, 파스, 치약, 쌍화탕 등을 포장하여 총 800여 명의 어르신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7일간 일본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 4대 공업 도시인 기타 큐슈시와 협력하여 산업관광융합 투어 상품 개발을 논의하고 현지 여행사 대상 세일즈콜을 통해 상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에 참가해 참꽃 군락지, 폭포존, 여행사 상담회 등 다양한 홍보로 일본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맞춤형 마케팅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풍읍 구리와 논공읍 북리에 마을 공영 주차장 2곳을 조성해 9월 30일부터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총 46면 규모로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의 일환입니다. 현풍구리 주차장은 1075제곱미터 부지에 38면, 논공 북리 주차장은 342제곱미터 부지에 8면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논공 북리 주차장은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해 명절 장보기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은 올해 연말까지 현풍 논공 옥포읍의 각 한 곳, 합인면에 2곳 등 총 5곳의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9곳을 방문해 백미 1,800kg과 휴지 2,400개 등 의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명절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의회는 물품 전달뿐 아니라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자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근대역사관에서는 놀이개 만들기, 한글 책갈피 꾸미기 체험과 근대 섬유역사 특별적 권기옥 박경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방자유기박물관은 보름달과 토끼 스티커 붙이기, 나무팽이 놀이 체험과 함께 방자유기 장인 3대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향토역사관은 개관 28주년을 맞아 축하 공연, 특강, 롤렛게임, 전통문화, 체험, 달성공원 발굴, 현장 탐방, 기와 도자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영석 본부장은 긴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제사진전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대구미술관에서는 이강소 화백 회고전을, 대구간송미술관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기획전을 선보입니다. 또 신천 수변무대와 코오롱 야율마땅에서는 시민 콘서트와 대구예술제 공연이, 대명공연거리에서는 대구국제1인 공연예술제가 펼쳐집니다. 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시티투어와 관광 안내소를 정상 운영하며 풍성한 문화와 예술로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곡이동이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와 협력해 관내 고시원 3곳 83가구를 대상으로 방방곡곡된 안심속속 사업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배전함과 콘센트용 소화 패치, 구조 손수건, 가정용 구급함 등으로 구성된 안심키트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후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거주자들이 언제든 소방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박성준 이곡 이동장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공영주차장 95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료 개방 대상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61개소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 34개소를 포함해 총 95개소 9,529면입니다. 이 중 공단 직영주차장 59개소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 주차장 33개소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무료 개방됩니다. 특히 서대구역 남편주차장과 동대구마지 주차장은 6일 추석 당일에만 무료 개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지난달 24일 현풍육아읍 첨단산업단지 내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에 경북대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가 공식 개소한 소식입니다. 이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설립이 추진됐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달성군은 건축비 20억 원 중 8억 원을 지원해 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센터는 오토사 기반 전장 부품 개발, 맞춤형 내외장재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등 모빌리티 전 주기를 지원하며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 관, 학, 연,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2027년까지 경량화 부품 적층 제조 장비, 공인시험기관 인증, 시작차 제작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지하철 교통안전체험, 위기대응 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소방기록 전시관, 야외 분수 광장 등도 상시 개방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이달의 퀴즈, 전시관 5곳을 관람하며 완성하는 스탬프 투어, 소방 안전체험 후 QR코드를 활용한 돌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바일 커피 상품권 및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고등학교 여자볼링부가 제4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여자고등부 종합 3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대구고는 지난해 제43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볼링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3인조전에서는 3학년 이나혜, 이유반, 1학년 전소윤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경기토평고와 창원문성고를 제쳤고 2인조전에서는
이해나와 전소윤조가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대구고 볼링부는 올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4번째 단체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강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3년 연속 실리콘밸리 취업에 성공하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위상을 확고히 한 소식입니다. 올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이 현지 기업으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6주간 학생들은 XLA 주식회사, 쿵 주식회사, 스마일큐 주식회사, 시아 주식회사, 비즈번 주식회사, ANK 시스템즈 등 다양한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에어월크스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영상통화 시스템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권지용, 류현서, 이윤선, 김혜정 학생이 정식 채용 제안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이번 경험이 개인 성장뿐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일로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곡역사공원과 인근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점 건재를 위해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곡역사공원은 월곡역사 박물관과 함께 달서 구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무배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매년 봄이면 겹벚꽃이 터널을 이루어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소중한 힐링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무단 영업과 점유 행위로 인해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고 통행이 불편해지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협업하여 3인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순찰,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개소에 달하던 불법 노점이 현재 7개소로 약 59%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공원 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마련했고, 준공 직후에는 계도요원을 배치해 불법 영업 건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현장을 지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현재는 공원 내 불법 노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 성과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주변 도로와 인도에는 불법 영업이 재설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제도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체계가 절실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시 합동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공원 녹지 도시 디자인, 위생보수가 필요하다면
경찰까지 참여하여 합동반을 운영하여 주말이나 이른 아침까지 단속 범인을 학대해야 합니다. 둘째, 위반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6조에 따라 가태료를 철저히 부과해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 학대입니다. 안내 현수막 정비 및 구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상해 건절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주변 불법 노상 적치물도 정비해야 합니다. 공원 내부는 불법 인근 도로와 인도의 무단 점유까지 함께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과 관리입니다. 매월 무단 영업 적발 건수, 조치 건수, 감소율 등을 정량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경우 수년간 행정대집행, 가태료, 형사고발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 노점 31개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월곡역사공원 역시 깨끗한 자연과 문화 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월곡역사공원은 단순한 우리 공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공간이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자산입니다. 공원의 품격은 엄격한 법 집행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 중심의 행정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불법 영업 건절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일동, 이곡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온 의원으로서 지금의 소회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모두의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 관련하여 지난 7년간 적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아쉬운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정활동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했던 것 같아 지금도 아프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정책의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리 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보하려면 필요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1호기 개최사업 시설비 산정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호기 개최사업의 시설비를 1,21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소각장 시설비 산정은 매년 발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신규 사업과 대보수 사업을 나누어 톤당 표준 단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기가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대보수 사업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1호기는 일일 처리량을 160톤에서 360톤으로 정설하면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1호기는 2023년 4월에 계약하고 그해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023년도 신규 사업 표준 단가를 적용하면 360톤 때 사업비가 1,794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210억 원입니다. 약 5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가 1,210억 원으로 산정된 것은 계획 당시의 표준 단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착공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이상의 시간 차이로 인해 단가와 물가가 크게 달라졌으면 자명합니다. 만약 최신 단가를 적용했다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장치에도 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왜 2023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793억 원과 1,210억 원 사이에서 어떤 시설적 차이가 있는지를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2일 성서 폐기물 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2, 3호기 대보수 계획은 2023년도 대보수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320톤 시설비가 1,162억 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지난해 발표한 계획서에 명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강주도 2023년도 신규 사업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650톤 시설비가 3,240억 원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235기 대보수 계획 발표 이후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성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와 대구시의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대구시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235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주민 동의와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불신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235기 대보수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4년 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당시의 접근 방법과 지금의 접근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5기 대보수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30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35기 대보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소각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경청하고 최대한 시설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비 산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장은 대구시의 업무라 하더라도 달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전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달성군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앞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대구 지역의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국 11개 시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통과이며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 일대에 조성될 약 255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대구시가 2009년 제1국가산단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입니다. 이번 제2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등 미래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의 신산업 벨트 중심 축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가 큽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 유치, 18조 원 이상의 지역 생산 유발 효과, 약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연계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제2국가산단과 함께 대구 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이 추진이 되며 물류 인력의 이동 효율성과
산업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환업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조성, 화원 워터프론트 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달성군은 첨단 산업과 문화, 복지, 교육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단지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달성군이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우리 지역이 그간 안고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이곳 제2국가산단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